어제 또 경선 룰 문제를 가지고 두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먼저 들어보시죠. 가장 지금 저질의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질 말씀하셨는데요. 내일 투표가 시작되는 오늘 규정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이 저질입니다. 네, 이른바 저질 토론 얘기가 오갔습니다. 약간 큰일 났습니다. 네. 저도 저걸 늦게까지 봤는데. 그 이슈는 선거 방식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투 시합을 투표 한다. 방식. 아니 뭐 네. 축구 시합을 한다 이러면 사전에 우리 이제 부장님하고 저하고 무슨 게임을 하면 룰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한참 어제 박지원 의원 얘기했듯이 100m 달리기에서 90m 뛰었는데 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는 정말 뭐 총체적 난맥이고 오히려 좀 국민들의 무관심을 없으면 혐오하는 것 같아요.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75%가 이제 당원들, 그리고 그렇죠. 25% 여론조사 반영 비율인데 여론조사할 때 이제 제가 조사에 응답을 하면 지지한 후보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지한 후보가 없다를 반영하느냐 마느냐. 그게 뭐 가장 큰 이슈죠. 예, 근데 제가 정치학 전공자인데 지지하는 게 없다는 것도 정치적 의사표시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응답이 하지 않으면 모르겠으나. 전체 유효 투표에 넣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이번에 문제가 됐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네. 저는 봤는데 어찌됐든 또 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정치부 기자 질문에 그건 그래 안 될 걸 했는데 또 그 룰 심사에서 통과가 돼 버렸어요. 예. 근데 이 방식이 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건가요? 그건 유리하다고 네, 제가 이야기할게요. 왜 유리하다고 이런 예를 들어서 평가가 40, 나오는 30, 겁니까? 20 네. ABC 후보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였고 10%가 지지율 네. 없다라면 지지율 없다라는 부분을 넣어서 하면 40% 득표가 그대로 안 됩니까? 그렇죠. 근데 지지율 없다를 빼버리고요. 90%에서 40%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면 44%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당원하고 국민에 향해서 25%를 갖다가 여론조사를 한다. 전체 표 중에.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지지 후보 없음을 빼버리면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4, 5% 네. 이상. 네.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로 봐서는 자신이 유리한 일반 대의원이나 당원이 직접 투표하는 부분이 높아야 되고 여론조사 비율을 되도록이면 낮춰야 되는데 그 지지 후보 없음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무리해서 뺐으니까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이 득표 환산율을 높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군요.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민심에서는 문 의원이 앞서가고 뭐 당심은 박지원 의원이 앞서간다 하니까 여론조사 반영비를 조금 높이려고 하는데 높이든 낮든 유불리를 떠나서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시합 중에 룰 문제가 나오는 게 어디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합 중이고 또 어떻게 박지원 후보 주장대로 네. 투표 하루 전날 그렇죠. 결정이 된 거죠.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정치학자들 대부분이 얘기하는 것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친노 쪽에서 좀 무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박지원 후보 비열한 친노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룰 바꾸면은 확실하게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동교동계나 그 호남의 세력들이 총집결하고 2호 여사까지 나서서 네. 하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 비주류까지 집결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 여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문재인 후보가 전체 대선 후보에서 이 1위로 좀 많이 앞서가고 있죠. 이런 양상이 몰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해 왔는데 룰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를 못하면서 네. 전당대회 승리하고도 결국은 상처뿐인 영광으로 그렇죠. 당이 분당될 소지가 높다는데 우려했던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막판에 이 서로 간의 근소한 차이로 접어드니까 격차가 아마 무리수를 좀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오히려 저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보다 지금 주목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내부 분란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사실 조용했죠. 조용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할 그러니까 이제 텐데. 주목을 갖다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한마디로 시합을 직전에 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내부 분란의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데요. 이대로 가서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면 성복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낳으면서 비주류에게 아마 비주류는 지금 이번 전당대가 그렇죠. 원만하게 끌고 가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룰을 양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문제를 제기할 명분을 없애버려야 당이 이제 전대가 끝난 뒤에도 원활하게 굴러갈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전대가 끝난 직후에 바로 분열의 소지가 굉장히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굉장히 재미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아까 황 수장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CG로 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인데 항상 누가 1위 나왔는지 아시죠? 네. 저로 반기문 유엔 산무총장이 1위였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제쳤습니다. 아까 황 수장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박상호 수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뭐 대통령 지지도 좀 떨어져 있고 야당이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저 문제는 뭐 그러니까 참고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호도 조사인데 어쨌든 야권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니까 그 효과를 좀 본 게 아닌가 싶은데 문재인 의원이 저기서 지금 뭐 좋아할 일은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야권이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리더십을 좀 리빌딩해가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사 문재인 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야권은 더 많은 좀 숙제를 안게 되는 네, 야권 분열의 단초가 오히려 전대가 좀 제공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